네, 오늘은 그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그 신한금융지주가요,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감행해서 금융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유상증자는 신한금융지주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에 대해서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은행 관련 종목이 지난 6월에 잠깐 반등이 있었다가 뭐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인다라고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 9월 4일에 말이죠. 네. 예, 신한금융지주의 대규모 유상증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석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한 기본적인 좀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예. 예, 우선은 이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와 베어링 두 개의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사모펀드 이제 3자 배정 형태로 대략 규모는 1.2조 원 이렇게 증자가 이루어졌고요. 네, 1.2조죠. 1.2억이 예, 아니라 예, 조입니다. 1.2조 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자의 목적인데요. 네. M&A와 그리고 좀 핀테크 쪽 성장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했다. 아하.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했죠. 그러면은 M&A 홍콩계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된 뭐 사업을 좀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건데 그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뭐 희석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대부분 애널리스트가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서 상식적으로- 이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다르게 보는데. 네네. 근데 이제 액면 그대로 본다라면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죠.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삼자 배정 증자가 네네. 시가 대비 할인돼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 삼자 배정 증자의 희석률도 한 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M&A, 핀테크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자본 투여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이 시점에 해야 되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한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된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한지주 쪽에서는 애널리스트와 시장과 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겠다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든지 뭐 어떤 회사를 좀 뭐 M&A를 하겠다든지 이런 소통은 없습니까? 물론 소통은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핀테크와 M&A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손해보험 회사를 하나 인수한다. 네. 그 규모가 많아봐야 2천억 정도입니다. 1조 2천억을 굳이 지금 시점에 네. 이 목적대로 한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네. 근데 그 리포트를 내셨는데 네. 거의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 면이 좀 긍정적이던가요?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네네. 보는데 이제 은행은 아무래도 정부라는 상대를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실제 이 증자를 한 목적은 저희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네. 근본적으로 한국의 은행 산업, 금융지주 회사들 네네. 이런 회사들이 디스카운트되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배구조의 문제거든요. 네. 이 지배구조의 문제를 개선시키는, 선진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교두보로 쓰겠다. 이게 사실 이면에 있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번에 이제 두 개의 사모펀드가 사회이사를 선임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총 15명이 이제 위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네. 그 중에 8명이 사실상 외국계 또는 사모펀드에서 선임된 사회이사 또는 네. 이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를 이런 외국계가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지주식회사에서 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누가 갖고 있냐 그렇게 말할 때 결국에는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번이 어찌 보면은 지배구조가 상당히 좀 더 독립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이런 증자에 플러스 이제 자본 관리 정책을 발표했어요. 자본 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네네. 신한지주가 지금 보통주 자기인 자본 비율이 한 11.5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12%까지 맞춘다라면 네. 분기 배당과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자본 정책을 네.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진 금융사들이 하고 있는 네. 적절한 배당과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을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렇죠. 미국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JP 모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매 분기마다 0.9달러 현 주가 기준으로는 한 연한상 기준으로 하면 4%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 성향은 한 40% 정도 나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자사주 매입을 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익의 한 100% 거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든요. 그 일정 BIS 비율을 넘게 되면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신한지주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겠다. 이 부분이 이번 증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금융 쪽에서의 그 성장성을 보려면 우리가 loan growth, 네. 소위 말해서 대출 성장률을 좀 보게 되는데 대출 성장률이 정체돼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소위 그 캐피털 게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약할 것이고 어차피 배당을 좀 노려보게 되는데 그러면 지난해 배당 성향, 그러니까 선진국의 금융사와 비슷하게 배당 성향도 높이고 앞으로 배당금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배당 성향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네. 은행주는 글로벌리 배당주입니다. 네. 배당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싸도 네네. 매력이 없습니다. 네네.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요. 네네. 지난해 이제 신한지주가 그 배당을 이제 한 거와 플러스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해서 네네. 대략 39%를 지금 배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최소한 한 50%까지는 자사주 매입까지 해서 가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런 금융사를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없는 일인데 가끔씩은 뉴스를 보면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당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배당을 좀 반대하는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외국계 주주가 대부분인 네. 상황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네. 이제 우려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회가 중요하죠. 네. 이사회가 이렇게 독립적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독립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라고 있죠. 그런 이제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당연히 이제 외국인 이사회를 장악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한 60% 정도 되고요. 지난해는 200%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네. 있고요. 오린지 라이프라고 마찬가지로 상업펀드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60%의 배당 성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한주주도 당장에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일에 이제 현재 속도라면 2021년부터 신한지주가 발표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배당 성향을 50%만 유지한다라면 실질 배당 수익률은 거의 10%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주식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리 서 이사님이 얘기한 거와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증명하는 건 아닌가? 저는 동의합니다. 참고로. 예, 아주 멋있는 설명이시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논리가. 예, 저는 그런데요. 어쨌든 차트는 그렇게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우선은 정말 그럴까? 예, 제가 이런 미국식 자본 정책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 미국식 자본 정책을 신한지주가 할 것이다. 그런 의도를 했다고 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 애널리스트분들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네네.
못 믿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데 제 느낌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제 액션이 취해져야 그때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좀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차트를 보면 그 일단은 상당히 좀 바닥에 가까운 그렇죠. 주가 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배당 성향이 높아진다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제 이제 지인께서 부동산을 큰 거를 하나 매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여쭤보는 게 그러면은 자기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한 3, 4년 가지고 있을 주식 한 2개만 추천해봐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한 4, 5%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주가 수준에서는 그렇게 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 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은? 우선 이론적으로 이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네네. 1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네. 배당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네.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전체적인 전적으로, 예. 금융주,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그렇죠. 뭐, 예. 뭐 지방은행이라든지 네. 좀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나는 신한지주가 그 은행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어차피 은행 산업은 산업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어야만 신한지주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은 신한지주가 최근에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디스카운트가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를 때 업사이드는 신한지주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서영수 이사님의 이거를 역발상적인 투자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역발상 투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투자 같습니다. 예. 남들이 싫어한다고 뭐 우리가 좋아해서 역발상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논리가 좋고요. 아주 분석이 뛰어난 우리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과 신한지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종종 나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